노트에 끄적이던 일기가 특별한 에세이가 될 수 있는 방법,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게요. 대단한 글쓰기는 아니어도 종종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되돌아보고 일상의 생각을 정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그런 일기 같은 솔직하고 편안한 문체 에세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일기 쓸 때 주저리 쓰다가 에세이라고 생각하면 첫 문장 쓸 때부터 마음이 쫄리고 턱 막히는 느낌 있잖아요. 글이 산으로 가서 결론이 메아리로만 들리는 순간, 오늘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점을 알고 일기가 에세이로 변하는 이 포인트를 알면 내가 쓴 글이 SNS의 피드가 되고 브런치 스토리가 되고, 또 알아요? 에세이 작품이 될지. 영상 끝에 일기를 뛰어넘어 에세이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쓰기 템플릿을 공유할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사실 일기를 쓰는 습관 자체도 좋은 습관 중 하나죠. 그런데 일기에서 멈추지 않고 에세이로 나아가면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어차피 글을 쓰는 거라면 성장하는 글쓰기 단계로 나아가면 더 좋죠. 두 번째, 혼자 보는 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읽히기 때문에 독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세 번째, 그래서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깊이 있는 사고와 표현을 연습하는 훌륭한 동기가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그냥 끄적이는 읽기보다 자기 삶의 이야기를 의미 있게 풀어내는 의도로 글을 쓰면 자신을 이해하는 최고의 도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노트에 잠들어 있는 일기를 깨워서 나만의 이야기와 관점 있는 에세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일기와 에세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에세이의 특징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일기와 에세이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차이점이에요. 일기가 에세이가 되지 못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만 머물러서 그 글을 읽는 사람을 붙잡을 전개나 문맥도 없고 글을 통해 전해줄 메시지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기가 에세이가 되려면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이 문장을 한번 나눠서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누구에게. 글을 읽는 대상은 이제 내가 아니라 타인입니다. 글을 노트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것이죠. 읽는 타인이 생기는 순간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 일기와 에세이 모두 일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쓸거리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유일무이한 내가 겪는 경험, 사건, 추억, 감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책이나 영화,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해 얻는 나의 감상이나 깨달음도 매우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줄까? 일기를 쓸 때는 마음의 위안이나 감정적인 해소, 개인적인 기록을 위함이었다면 에세이는 타인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글을 통해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마음의 위로, 공감, 역지사지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주거나 사색을 통한 통찰, 깨달음들을 줄 수도 있고요. 본인 특유의 문체와 유머러스함이 있다면 재미와 감동을 줄 수도 있겠죠. 나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도 어떤 의미를 되새겨보거나 긍정적인 도전을 하는 동기부여를 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는 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에세이를 꾸준히 쓰기 위한 팁을 말씀드릴게요. 글쓰기는 운동과 같아서 처음에는 되게 어설프고 고된 작업으로 느껴지지만 자주 하면 할수록 근육이 붙어서 수월해지고 즐거움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글쓰기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활용하는 글쓰기 템플릿을 참고해보세요. 나의 경험과 관점이 좋은 인용문과 만나 나의 해석이 담긴 좋은 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을 독자에게 꾸준히 보여줄수록 글의 실력도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글을 쓰는데 가장 적합한 플랫폼은 브런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는 작가 승인 제도를 통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플랫폼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브런치 스토리는 완성도 있는 글을 쓰는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5년 정도만 하더라도 5만 명이었던 이 작가가 최근 2년 동안에만 40%가 늘어나서 이제 거의 7만 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 브런치를 작가 입장에서 요약을 하자면 글쓰기에 진심인 분들이 좋은 글을 쌓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플랫폼의 장점은 내 글을 책으로 만들 기회가 많다는 거. 실제로 브런치 스토리는 출판업계가 주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책을 출간한 작가가 4,300명이 넘고 서적수는 7,600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일기에만 끄적이던 글이 세상에 내보였을 때 그 글이 스스로 해낼 많은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려움과 문제가 글감이 되는
순간 삶도 새로운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세이 쓰기 막막하셨던 분들은 평소에 글감을 모으고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짧은 글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싸이월드 시절부터 종종 일기를 공개적으로 썼었거든요. 일기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누군가 내 글을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는 글을 쓸 수 있는 플랫폼도 많아져서 인스타에도 쓰고 브런치 스토리에도 쓰고 그 글에 그림도 그려 넣어서 써봤습니다. 유튜브도 사실은 원고를 쓰는 과정부터 시작이잖아요. 나의 관심과 궁금증으로부터 글을 쓰는 것을 시작했는데 열린 공간에 올려둔 글은 자기만의 생명력을 갖는다는 걸 매번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라서 쓰는 게 아니라 쓰니까 작가가 된다는 것. 누구나 자기 삶의 작가로서 최고의 글감인 자신의 이야기를 멋지게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나답게 기쁘고 유익하게 사는 비결, 결국은 글쓰기.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면 글쓰기를 위한 읽고 쓰고 생각하는 모든 과정의 유익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